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구간 추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추정 외워야 될 내용하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내용만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5일까지 이 수업을 듣던 학교 수업을 듣던 혼자 공부를 하던 구간 추정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오시면 됩니다. 네, 우선 구간 추정 문제는 사실 실내 구간을 구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간단하게 보시면 네,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자 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95% 신뢰 구간이 뭔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 신뢰 수준이라는 것의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신뢰 수준은 어떤 값이 알맞은 추정값이라고 얻을 수 있는 정도인데 굉장히 난해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뢰 수준 90% 신뢰 구간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X 퀴즈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뢰 수준 90%의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그냥 신뢰 수준의 정의만 생각해 본다면 90% 정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구간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90% 정도 믿을 수 있으면 어떠한 구간이 있을 때 그 안에 뮤를 100개 넣었을 때 90개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오해인 게 뮤는 저희가 알고 싶은 값이고 사실은 고정된 값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기보다는 신뢰 구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90% 신뢰 구간이라는 뜻은 신뢰 구간을 100개 넣었을 때 그 중에 90개 정도는 뮤를 포함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페이지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 페이지에서 신뢰 구간이라는 거의 개념은 뮤 기준이 아니라 구간을 100개 만들었을 때 그중 90%가 뮤를 포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네, 이 100 곱하기 1-알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90%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파가 몇 퍼센트가 되죠? 그러면 알파가 지금 90%니까 알파가 10%를 빼줘야 되죠? 그러면 알파가 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라는 거는 0.05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거 굉장히 헷갈려 보이지만 사실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분포를 그려서 구할 거니까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간단하게 한번 구해 볼게요. 네, 저희 한번 문제로 판단을 해볼게요.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앞장의 4장에서 했던 x바가 뭘 따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x바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규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x바 빼기 뮤 나누기 분산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죠. 자, 그럼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뮤에 대한 신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을 정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끌어내야 될 식은 뮤에 관한 구간이에요. 요걸 조금 중요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영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신뢰 구간 밖에 있는 영역이 알파 퍼센트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만약 신뢰 구간이 아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으면 이 바깥에 있는 넓이 합이 합쳐서 알파가 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정규 분포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t 분포도 사실 대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나 t 분포나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만약 양쪽에 대해서 구한다고 하면은 이 알파를 절반으로 나눠서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되게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요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이 점을 저희가
분위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Z2분의 알파라고 썼고요. 이렇게 쓴 경우에 정규분포의 대칭에 의해서 요 점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T분포도 똑같습니다. T분포에서도 여기 잘 안 나오네요. 네, T분포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지금 자유도가 60인 T분포를 다루고 싶은데 T분포도 똑같이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T0.005 60의 뜻은 무엇이냐면 T분포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자유도가 60인 T분포에 대해서 요 넓이가 0.005가 되는 이 점을 우리가 T0.005 60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법을 알아두시면 사실 여기 제가 화살표 친 구간의 확률이 95%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Z 2분의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가 되니까요. 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결국 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뮤에 대한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뮤에 대한 구간을 정리하고 나면은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마다 이거를 유도하라고 하면은 해야겠지만 이거를 외우고 있지 않고 매번 유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뮤에 대해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네. 요걸 통째로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중요한 거는 36장을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36페이지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저희가 뮤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은 P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뮤 x바 플러스 z 2분의 알파 칸이 없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1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뜻이죠. 네,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요거는 등호가 사실은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저희는 뮤의 구간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뮤를 x 바로 추정했기 때문에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은 x바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볼 때 앞에 분포에 따른 게 구해주고요. 만약 z분포를 따랐다면 z2분의 알파, t분포를 따랐다면 t2분의 알파가 곱해지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를 암기해주면 됩니다. 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게 돼요. 근데 이거 뭐예요? 표준 오차였죠? x바의 스탠다드 에러죠. 그러면은 x바에서 z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암기할 때 이런 꼴로 이해하면 암기하기 쉽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모비율 추정에서도 저희가 정규 분포로 네, 이렇게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모비율 P예요. 그러면 P 햇이라는 걸로 P를 추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큼 차이가 나겠어요? 분산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뭘 곱해준다고요? Z2분의 알파를 곱해주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스탠다드 에러가 되겠죠. 네, 여기 써있네요.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요 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앞에 식에서 네, 요거를 잘 유도하면은 요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이걸 외우셔서 써야 돼요. 근데 꼴이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서 네,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표본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앞에서 볼게요. 네, 여기서 길이는 2 곱하기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길이를 이용해서 표본 크기를 한번 결정해 볼게요. 네, 잠시만요. 저희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할게요.